네,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에 유튜브 방송을 약 3탄에 걸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는 복구 사업의 면적을 예상해 보고 그리고 주민 공람의 시기를 제가 그 공무원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또 면적이 더 확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복구 사업은 그동안 제가 아는 정보를 짜집기해서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방송은 좀 더 뭔가 구체적이고 좀 더 확인된 내용이 더 많이 있어서 오늘 알찬 방송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훼손지 복구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 제가 전번 방송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 연말이다, 내년 중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됐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이. 오늘 집중적으로 에타, 줄여서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것은요, 훼손지 복구 사업 개념 및 배경. 요거 이제 여러분 요 얘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즉 왕숙지구나 그린벨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공공사업을 하면 그린벨트를 많이 너네들이 훼손을 시켰으니까 그 사업지구 내 밖에서 훼손지, 즉 그린벨트 녹지를 확보해라. 이게 이제 훼손지 복구 사업의 기념 및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은 그린벨트에다가 녹지를 놔야 되는데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창고든 사무실이든 건축물이 있으면 모두 훼손지로 판정을 합니다. 축사, 기타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미집행 도시공원도 훼손지로 판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복구사업 유형 및 설치 가능 시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복구 사업을 다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도시공원, 녹지, 공원 녹지 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원형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복구 사업을 하면 그 면적의 20%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학교, 공원 시설, 휴양, 교양, 편익 시설, 체육 시설, 노인 요양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부담금 대납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좀 넉넉히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존부담금으로 갈 것이다. 설마 훼손지 정비 사업까지 해놓고 설마 복구 사업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 뭐 이렇게 시행한다는 업무 처리 기준 같은 거 나왔을 때 훼손지 복구 사업이 나왔어도 그냥 먼 나라 얘기로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 보존 부담금을 좀 너무 믿었던 거예요. 예. 자, 훼손지 복구 사업 현황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가는 게 파란 색깔, 그리고 보존 부담금 납부로 했던 것이 오렌지 색깔,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했던 것이 약간 그레이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구 사업이 약간 옛날에는 보존 부담금 납부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복구 사업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복구 사업이 54.8%, 보존 부담금이 33.3%로 복구 사업 방식이 조금 더 커졌네요. 그리고 훼손지를 72.6%를 갖다가 복구시켰고 미집행 공원을 복구시킨 것은 24.7%다. 뭐 이렇게 되고 복구 사업을 그 땅은 도시공원으로 만들 확률이 82.3%, 녹지는 11.3%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남양주 복구 사업 에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을 했다. 어떤 영향이 있고 도대체 에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기재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으라고 휴신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 공무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국토부는 LH에게 통보를 해서
에타를 준비하라고, 에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현재 LH는 에타를 준비하는 용역 업체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제 국대위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올렸잖아요. 기사 내용을. 예. 저는 전번 주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서광호 님이 이제 먼저 정보를 줘가지고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통화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 유튜브를 좀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이번 주말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기사가 좀 먼저 떠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흘 전 정도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비 타당성 조사, 에타가 뭔가 한번 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애비 타당성 조사는 뭐냐?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500억 원이 이상이면, 그리고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이 넘으면 대상으로 해라. 애비 타당성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잘해놓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철도를 하나 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운동장을 하나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정치인 뭐 입맛에 맞게 짓는 게 아니라 애비 타당성 조사, 에타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작년에 무슨 뭐 남양주로 오는 지하철 9호선이 에타를 통과했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구 사업도 에타를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애비 타당성 조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획재정부 가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자, 애비 타당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으로 실시한다.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산 낭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 밖에도 애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면제하는 사업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 훼손지 복구 사업은 면제로 처음에 LH에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내년 중순이면 발표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면제 사업이 아니라 에타를 꼭 해야 되는 대상 사업지로 복구 사업이 분류가 됐습니다. 자, 애비 타당성 조사는 기간이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애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중순이면 공문이 담당자가 LH에서 내년 중순이면 발표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중도의 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중순이면 발표됩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엄청 급했잖아요. 이게 저 행여가 먼저 득하냐, 아니면 뭐 복구 사업이 먼저 발표냐, 막 엄청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애비 타당성 조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서 답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마우스 보이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정정책국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고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를 하고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했는데 조사 대상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이제 용역 의료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에서는 기초 자료를 제출을 해서 애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있는 쪽까지는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LH 사업계획실, 그러니까 진주에 있죠. 진주 LH 본사 사업의 사업조사부 홍 차장하고 전화 상담을 제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에타를 신청을 해서 내년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 LH 사업본부에서도 내년에는 주민 공람은 힘들다고 본다라고 LH 관계자, 그리고 여기 남양주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에타 요 통과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업체, 용역업체를 LH에서 구하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어떻게 틀었냐면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마감은 13일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예요. 예. 야, 근데 12월 9일 날 게시를 해서 13일 날 마감이 뭐 이거 무슨 대장동처럼 이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왜 이렇게 빨라? 네. 여기 저 제목 입찰건명에 보면 2021년 제1차 훼손지 복구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에타는 아니에요. LH에서 에타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용역 금액이 한 5억대네요. 5억대. 예. 자, 그리고 이 전자 입찰 공고를 하면서 부침 서류가 있어요. 부침 서류. 요런 부침 서류. 제안 요청서. 이 제안 요청서를 열어봤더니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예, 강백훈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표재권 위원장님 이렇게 일자를 계속 올려주시면 창이 움직이니까 아 살았구나 방송이 들리는구나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면서 1분에 한 번씩은 그냥 일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멘트할 때 가수가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일자는 잘 들린다 잘한다 오케이 맞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여러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자는 아낌없이 1분에 한 번씩 30초에 한 번씩 유정원 님도 오셨어요. 이명학 님, 김민경 님도 오셨네요. 김규배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남양주 복구사업 면적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몇 군데에서 하느냐 결정났습니다. 결정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결정났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남양주 복구사업 면적은 잘 보세요. 아까 부침에 나왔던 겁니다. 남양주 왕숙 1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108만 제곱미터, 남양주 왕숙 2지구는 32만 제곱미터, 교산지구 계양지구는 뭐 보지도 않겠습니다. 남의 것까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남양주 왕숙 1지구는 몇 개? 3개 사업지로 나눠집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는 몇 개? 1개 사업지로 넘어집니다. 그럼 면적이 뭐야? 제곱미터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총 32만 6천 평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1지구 하나의 사업지는 23만 9,882평. 그 LH에서 제일 크게 묶은 게 몇 평이냐 그랬더니 20만 평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23만 9,882평입니다. 제일 작은 게 3만 3,577평. 또 하나는 5만 2천 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숙 1지구 부근에는 3개의 사업지가 생긴다. 그리고 총 32만 6천 평이다. 왕숙 2지구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지금 이성욱 사장님, 뭐 서광호 사장님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는데 왕숙 2지구는 1개의 사업지로 묶였습니다. 1개의 사업지 묶인 거 전번 주에 저는 그 통화에서 알았거든요. 95,590평입니다. 그러니까 31만 6천 제곱미터니까 32만 제곱미터니까 약 95,590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걱정되시죠? 과연 어디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그렇게 해서 남양주는 총 42만 1,590평 뭐 50만 평 가까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15%가 약간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남양주는 이렇게 해서 총 42만 1,590평이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으로 중도의 심의를 통과를 했는데 에타 조사가 남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은 좀 뭐 그렇게 중도의 심의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도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도시계획하는 그 용역업체 구해서 바로 이제 주민 공람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에타가 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타는 국대의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는 중도의 심의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도시계획하는 용역업체 구하고 그러면 국대의가 정말 어디다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에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앱이 타당성 조사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LH 이런 직원들한테 훼손지 정비사업 아냐라고 하면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을 안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30% 내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30% 내고 단순하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토지와 교환을 하고 농지법 걸려가지고 그거 정말 증여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기부채납 토지를 구해서 사서 등기치고 그거 지금까지 공실 만들어 놓고 이걸 LH가 아냐고요 이게. 그냥 내 땅 무슨 우리가 어디죠 조안면에 있는 싸디싼 땅 30% 주고 그냥 나머지 귀 두면 짓고 안 두면 그냥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옆집과 주고받고 토지 정리를 하고 지번 정리를 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거 진짜 LH에서 모릅니다. 그냥 훼손지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이 타당성 조사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반드시 가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약 25분이 듣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댓글이 올라오는데 유튜브 댓글은 지금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복구사업지 보상 비용이 1조 원이 초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42만 평이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하여튼 45만 평 이렇게 잡았을 때 토지값은 한 200만 원, 지작물 조사해서 또 얼마 이렇게 되면 1조 원이 복구사업지 보상 비용으로 1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1조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복구사업지 42만 평 남양주를 갖다가 원상복구를 했을 때 이 1조 원을 이상을 다른 곳에 써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상당히 좀 어필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수용이 되잖아요. 이축권, 대지는 이축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지 이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창구는 왕숙지구처럼 대체부지 주잖아요. 대체부지 주기로 했으니까 대체부지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축권과 대체부지를 가지고 또 다른 그린벨트를 훼손시켜서 그 자리에 또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축권을 앉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가 또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복구사업 원상복구 시킨다고 여기 있는 사람 이축권 주고 대체부지 주고 또 다른 또 그린벨트 훼손하고 야 이런 말 하면 막 일자 같은 거 쫙 올리고 그러셔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 예? 일자 한번 올려주셔야지. 자, 복구사업 대상 토지에 도시공원은 사이즈가 안 맞는 구제옷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제옷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구제옷 좋은 겁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원이 나쁜 것은 아니야. 좋아. 그런데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해서 억지로 4개, 3개 만든 거기다가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도시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남양주의 랜드마크처럼 만들어야지 그냥 왕숙지구 생기는 바람에 거저 얻어먹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 대충 원상복구하니까 거기 아까우니까 녹지 만들고 도시공원 만들고 이것은 정말 억지로 만드는 도시공원이다. 즉 남대문에서 얻어온 구제옷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억지로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해서 보존 부담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훼손지 정비사업 30% 기부하고 정비했는데 훼손지 정비사업 훼손지를 복구시키겠다. 훼손지를 정비하겠다. 우리는 훼손지를 정비했잖아요. 어떻게? 30% 기부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래도 훼손지라는 거예요. 그린벨트에다가 건축물이 있으면 복구사업에서는 모두 훼손지라고 하니까 훼손지 정비사업 훼손지라고 해서
정비를 해서 길도 반듯하게 만들고 10m 올렸는데 뭘 이걸 또 훼손지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간 사업지는 제의시켜라, 제척시켜라,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건 또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 남양주에서 큰 것은 막 23만 평 붙고 9만 평 붙었는데 거기서 훼손지 정비 사업만 알박기처럼 돼 있어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남 걸 보세요. 하남은 복구 사업이 10,000제곱미터도 있고요. 저 숫자를 잘못 봤나 생각을 했어요. 10,000제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1,000제곱미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썼지만 거기에 또 가로 열고 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이하도 된다라고 작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 훼손지 복구 사업이 따다다 죽은 깨 빼내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그냥 우리가 흩어진 훼손지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 국대에서 움직여서 얘기를 좀 하면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 아마 조금 이따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복구사업 대상 토지는 복구사업을 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점수를 많이 딸진 몰라도 대개 에타가 왜 합니까? 경제성 따지잖아요. 그래서 에타가 뭐 통과를 했는데 에타가 뭐 조사를 했는데 0.76이 나왔다. 뭐 1.23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요. 1,000만원 투자하면 760만원 뽑는 게 0.76이고 1.23이다. 그러면 1,000만원 투자했는데 1,230만원이 나온다. 뭐 이런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는데 복구사업 대상 조치는 환경적인 거, 환경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수를 많이 딸 수는 있겠지만 경제성은 제로죠. 특히나 남양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기업이 남양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2만 평, 45만 평 가까이를 그냥 다 복구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창구 다 없애고. 그러면 거기 있는 중소기업들, 뭐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 포천, 뭐 다 떠나야 됩니다. 아주 포천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남양주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왕숙지구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 당장 이사 갈 곳 남양주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훼손지 정비사업 들어간 사람들은 임차인들 안 놔. 돌았다가 무슨 또 이사 비용 달라고 그러고 안 해. 안 놔. 이렇게 되는 거고. 온실창고 잡종지 이런 사람들 안 놔. 아유, 내가 진짜 무슨 벌금 그렇게 맞고 무슨 안 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왕숙지구에서 지금 보상받고 나오는 사람들 남양주에서 창고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 남양주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양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이 되면 도시공원 만들거나 그 자리에 병원이나 복지시설 학교를 만든다 그러면 또다시 훼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훼손지를 복구를 해서 20%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이렇게 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건물이 들어서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훼손지 복구 사업은 지금도 대지든 창구든 정상적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훼손지로 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대위가 좀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 주민 공람후 사업 시기는 이게 뭔 말이냐면 주민 공람은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은 언제 하느냐? 이거 나와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 시행령 31조 2에 보면 그러니까 훼손지 복구 사업은 본개발 사업 준공 전에, 본개발 사업이 뭐예요? 왕숙입니다. 왕숙지구 준공 전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숙지구가 준공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인가를 받아서 착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시행령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 사업의 주민 공나무 사업 시기는 이것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복구 사업 대상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착공은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지구가 준공해서 왕숙지구가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복구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냐면 복구 사업으로 수용된 사람들은 야, 우리도 대체부지가 왕숙지구에 나와 있는 그 대체부지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인터벌이 좀 시간적인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타가 통과가 되면 23년 주민 공람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왕숙지구가 준공하기 전까지는 복구 사업이 모두 착공 전까지는 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려워, 힘들어. 몇 줄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요거 방송하려고 지금까지 말을 길게 한 거예요. 첫째, 남양주시 복구 사업 면적은 42만 1,590평이다. 자, 잠깐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42만 1,590평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지금까지 LH가 추진했던 면적이 요 면적이고 에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에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 면적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복구 사업과 보존 부담금을 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면적을 좀 10에서 20%니까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죠. 왜? 남양주시가 적극 지금 여기다가 했는데 이거 좀 바꾸자라고 하면 제가 LH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주민 공람이 끝났어도 이거 만약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사정이 있고 지자체라든가 LH에서 어떤 뜻을 합친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42만 1,590평은 지금까지 LH가 주민 중도위 심의를 끝난 면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용역업체를 찾다 보니까 요 면적이 나온 거예요. 오픈이 된 거예요. 복구 사업은 에타 대상 사업지라서 22년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의 팩트 체크입니다. 에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대위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국대위를 응원해달라. 협회를 응원해달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국대위 총회도 하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훼손지 정비사업 행위허가 득하기 전에 혹시라도 주민공람이 발표가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22년 발표가 어렵다라고 하면 훼손지 정비사업의 행위허가는 반드시 내년에 모두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7개월, 8개월, 9개월 걸리다 보니까 늦는데 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제가 보름 전에 건축가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처음이라서 이제 건축가도 지금 협의 심의가 있잖아요. 또 남양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국토부처럼 모아서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행위허가 득은 22년 뒤에 모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은 22년 이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빨리 창구를 지어버릴 것인가 빨리 착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 여부 발표를 보면서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는 제가 2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자, 우리 이영호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우영님도 오셨어요. 오늘 저랑 같이 대파 뽑으신 분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톡으로 일단은 톡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자, 공창에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 그리고 또 전화로 한번 상담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혁 사장님 질문 들어왔어요. 에타 들어가면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는데, 에타는 뭐냐면 기재부에서 KDI 그쪽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는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각서라든가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고 이 용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알려주죠. 훼손지 정비사업 그때 당시에 그 용역 업체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키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절대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좀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그 LA 쪽을 통화할 때는 위치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러이러하니 몇 개로 사업지가 나눠졌냐라든가 제일 큰 게 몇 제곱미터냐라든가 이렇게 막 나누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최강혁 사장님의 질문, 어디 지역인지 알 수는 있겠죠. 에타를 용역한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칙을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에타 용역하는 업체에 접근을 해서 그 사업지를 알라고 노력할 필요는 뭐 없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고. 자, 최정수님, 수용이 되면 창고를 비워줘야 하는 애상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창고를 비워주는 애상 시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숙지구의 준공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인 거예요. 다만 뭐 제가 공무원처럼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진 않지만 그냥 제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들을 때는 참고지 제 말이 법적인 뭐 어떤 효력을 갖는 데가 그러진 않아요. 다만 수용이 되면 창고를 비워줘야 되는 시기는, 예상 시기는 아마 그 왕숙지구 준공 시기입니다. 왜냐면 왕숙지구 준공할 때 복구사업은 착공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장영종 선배님도 오셨고 강백호님 다 일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자는 없습니다. 국대위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정비사업 못 들어가고 온실창고로 남아서 애먹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복구사업에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또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아쉬워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있으면 복구사업을 반대쪽으로 가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웅 님도 일자를 눌러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할 말 있다.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국대위한테 바란다. 나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전화통화 연결하겠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할까요? 자, 질문 들어왔어요. 수용되면 대토한 땅이나 녹지로 내준 땅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줬어요. 최강혁 사장님, 이것은 조금 질문이 좀 난해한 게 뭐냐면, 행위화가 받고 수용되면 대토한 땅, 수용되면 대토한 땅을 그냥 기부 체납해버리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토한 땅은 만약에 내 거를 좀 저렴하게 했다. 그러면 빨리 그냥 남양주시에 기부를 해버리면 괜찮죠? 그리고 이제 내 땅은,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전화 통화하셨던 회원분도 빨리 그냥 지어버리겠다. 아까 그 통화했던 입장 목사님도 내 땅을 30% 주었거든요.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토한 땅을 녹지로 내준 땅 보상은 녹지로 내줘버리면 보상이 없지. 왜냐면 시가 남양주시 거니까요. 다시 한번, 녹지로 내준 땅, 녹지로 내준 땅, 그러니까 녹지로 내서 남양주에 기부한 땅이냐 아니면 녹지로 내줄 애정인 땅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그냥 녹지로 내준 땅은 빨리 남양주시에 줘버리겠다. 흩어진 훼손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본사업지를 손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줘버리겠지요. 그리고 뭐 착공계 내고 시간을 끈다든가 바로 그냥 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것 같아요. 최강혁 사장님은 일부는 내 창구를 잘라야 되고 일부는 외부로 갔다라고 하면 조금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흩어진 훼손지나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기부 체납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인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바로
기부 체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정수님 또 질문했어요. 수용되면 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뭐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대토 주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왕숙지구가 대토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대토가 뭐 이 기업들한테 주느냐, 뭐 임대사업자도 주느냐, 아니면 평수를 어떻게 주느냐, 원가로 주느냐,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LH는 왕숙지구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대토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왕숙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토를 안 받고 저는 아무튼 수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숙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토는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용되면 대토 달라고 적극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입니다. 제 중학교 선배님이기도 한데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듣고 계셨어요? 예, 늦게 참여했습니다. 늦게 참여했어요? 예, 예. 자, 일단은 저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패동의 장영종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해순지 정비사업 때문에 네. 고민 많습니다. 네네. 예. 그 조금 전에 잠깐만 소리가 어디서 나냐? 조금 전에 그 전화 통화할 때도 소리가 잘 들렸어요? 예. 네, 잘 들렸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돼야 되느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이패동에 창고 가지고 계시고 예.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패동 사람들이 야 여기 장영종 우리 저 선배님은 그 이패동이 복구 사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반반입니다. 반반. 왜냐면은 네. 그쪽이 뒷산이 있어가지고 네. 산이 있어가지고 이거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고 연결을 하니까. 예. 네. 또한 이제 이쪽은 또 크게 범위가 크지 않아서 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아까 저 왕숙 이지구는 예. 9만 몇 평으로 그냥 한 곳으로 몬다고 결정이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님 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예. 만일에 그러면 그 왕숙 2지구에서 그 다산지구 동쪽 그 부분이 전부 쉽게 말해서 그 저기 뭡니까 그 정수장 뒤편이 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 편집해갖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거기 있는 토지주들 막 예. 아니 이제 예상해보는 거니까. 예상해보는 거니까. 예. 아니 9호선이 오면 예. 저 선배님 거 있는데 가까이 떨어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복구 사업에 들어가면 혼자서 3,000제곱미터가 돼서 상당히 그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을 했어요. 그죠? 예. 국토부 협의 승인이 났는데 녹지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6개월 안에 접수는 접수대로 하고 접수된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데 남양주시와 국토부가 아직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인지 잘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국토부 협의가 끝났는데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국토부를 그럼 한번 더 올라갔다 와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개월 안에 행여가 접수는 접수대로 하면서 그리고 변경은 따로 변경대로 간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훼손지 복구 사업 반대를 한번 외쳐볼 수 있도록 힘을 좀 이렇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힘을 보태주는 건 뭐 별다른 건 아니고 1년에 연회비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내시고 그다음에 뭐 밴드에 자주 오셔가지고 응원의 댓글 달려주시는 것이 가장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자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행여가 끝나면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느냐 늦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패동의 우리 장영종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이동호 창구TV에서 함께했던 훼손지 복구사업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 계속하고요. 또 원하신다 그러면 이 방송분도 편집해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 명이 정말 힘을 합치면 우리가 세상도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훼손지 복구 사업도 쉽사리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동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